너무 엉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획도 느리고요. 올드한 식량도 지금 배급이 안 돼 있어서 식민지 도시로서의 어떤 이런 모습들. 니켈 매장량이 전 세계 5위 정도 된다. 전기자동차 이 배터리 기본이 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다 보니까 광물 자원에 대한 투자들을 진행들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기술, 투자 열악하다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이제 확대해 갈 것인가는 중장기적으로 봐서 미국 가까이에 있는 제2의 멕시코가 될 수도 있다. 쿠바가.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하상섭입니다. 이게 너무 열악합니다. 지금 현재. 매번 갈 때마다 늘 변하지 않는 건 똑같습니다. 계획도 느리고요. 올드한 식민지 도시로서의 어떤 이런 모습들. 늘 가면 그냥 그대로 과거에 갔었던 장소들이 그대로 있는 올드카는 여전히 그죠. 아바나 시내를 달리고 있고 말레콘이라고 하는 이 말레콘 자체가 이제 스페인어로 방파제라는 뜻입니다. 꽤 긴 연안들이 사실은 있죠. 섬국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은 꽤 잘 보존되고 그러면서 이제 관광 대국으로서 어떤 관광 수입을 벌여야 되기 때문에 잘 관리가 되어 왔는데 제가 12월 달에 갔을 때는 너무 엉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관광객들이 바라는 것들은 사실 이제 좀 깨끗한 장소들 이런 것들인데 지금은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요. 그대로 다 지금 현재 방치가 돼 있어서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릴 정도이고요. 쿠바는 또 이제 기후가 이 열대 기후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유생적으로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잘 아시다시피 이제 모기라든지 그런 어떤 열대 지역에서 발생할 만한 수많은 유생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 충분히 합니다. 식량도 지금 배급이 안 돼 있어서 아시다시피 역사상 처음으로 쿠바 시민들이 특히 이제 서민 계층들에서 사실 이제 데모가 일어나서 시민들의 어떤 정책 자유권, 집회, 결사 이게 어떻게 금기 시대에 왔거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발생할 수 있지? 가바나뿐만 아니라 제2의 도시라고 하는 산티아고 데 쿠바에서 사실 발생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기 때문에 슬로건도 좀 바뀌었습니다. 시민사회들의 어떤 저항 슬로건들이 바트리아 이 무에르테 조국과 죽음 예를 들어서 이걸 불사하겠다 이걸 좀 매치시켜서 사실 이제 슬로건들을 써왔다면 지금은 바트리아 이 비다라고 하는 조국 그리고 삶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정치 문화적인 슬로건도 사실 바뀌면서 좀 정서들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광물 자원들 원래 보면 니켈 예를 들어서 이게 매장량이 전 세계 5위 정도 된다 이렇게 되고요. 에너지 측에서 보면 전통 화석연료 에너지 우리가 얘기하는 석유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석유 같은 부분은 그 지역 자체가 갖고 있는 내륙에는 없고요. 해상 쪽에 전부 다 이제 개발들을 하고 있고 매장량은 사실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생산량은 얼마 안 됩니다. 정제 공장들이 꽤 있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예를 들어서 원유 중진류겠죠. 이걸 수입해다가 이걸 깨끗한 에너지로 정제를 해가지고 시중이라든지 아니면 주유소라든지 이런 데다 이제 공급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공급망이 중심이었던 베네수엘라라든지 그다음에 러시아라든지 이런 데서 서포트를 못 해주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에너지 위기는 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대체할 수 있는 게 2015년 이제 파리 규벤화 협약 이후에 많은 새로운 대체 에너지 우리가 얘기하는 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들 이 부분에서도 뭔가 좀 노력들을 사실은 해야 되는데 노력은 해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열이라든지 풍력발전이라든지 재생에너지들을 개발해 보겠다 또는 국가 목표도 세워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인프라의 문제 그 다음에 여기도 굉장히 이제 기술이라든지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문제들인데 투자가 좀 지연이 되고 있거나 쿠바를 대표해서 떠오르고 있는 바이오 에너지 사탕수수를 활용해서 에탄올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만들거든요. 이런 것들도 가능성이 좀 있는데 여전히 기술, 투자, 금융 투자 이런 부분이겠죠. 이런 것들이 열악하다 보니까 목표점에 못 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광물 쪽에서는 이제 니켈이죠. 니켈은 기존에는 되게 이제 동전 만드는 대표적인 이런 자원이었다면 지금은 니켈이 전기자동차 이 배터리죠 소재 기본이 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많은 부분의 광물 자원에 대한 투자들을 사실은 이렇게 진행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나가는 게 잘 아시다시피 이제 쿠바가 자랑하는 담배, 사탕수수, 설탕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수출 품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때는 쿠바가 사탕수수가 사실은 제일 품목이었습니다. 사탕수수 생산량이
2013년 정도 가장 많은 생산량을 보일 때가 한 800만 톤 정도. 쿠바를 대표하는 수출 작물이었다고 한다면, 근데 지금은 이제 사탕수수라고 하는 것들이 가격 경쟁에서 떨어지면서 지금은 사탕수수보다는 관광을 통해서 한국과의 재정 또는 외화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들어오는 좀 변한 상황이죠. 산업 구조가 좀 변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의료 부분, 쿠바가 자랑하는 의사를 수출해서 외화를 벌어오거나 의약품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이런 이제 의료 부분에서의 어떤 이런 품목들이 쿠바를 먹여 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수출하는 만큼 사실은 이제 베네수엘라에 석유를 공급받는다든지 꽤 많은 아주 우수한 양질의 쿠바 의료 기술을 갖고 있는 쿠바 의사들이 의사 외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북한도 사실은 보내주기도 하고요. 자랑할 만합니다. 조금 암울한 상태입니다. 암울한 상태고요. 쿠바를 대표하는 주력 상품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광물이라든지 식품도 좀 되게 이제 거의 전량, 지금까지 쿠바는 비옥한 토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런 식량들은 사실은 수입에 의존을 했거든요. 남부 쪽에서 수입을 많이 한다든지, 그다음에 캐나다 쪽에서 이제 수입을 많이 한다든지, 에너지 쪽은 되게 이제 그 밑에 있는 베네수엘라 이런 데서 수입을 많이 했고요. 기존의 어떤 그 쿠바의 산업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국가들이 다 힘든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때문에 힘들고요. 베네수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경제 위기 때문에 힘들고, 중국 나름대로 지금 현재 이 미중 간의 예를 들어서 이 무역 갈등 때문에 쿠바에 좀 덜, 예를 들어서 이런 상태들이어서 한국 기업들이 차후에 쿠바에 진출하기 위한 메리트들, 뭐랄까요? 소강 상태? 빠져 있는 상태에서 마침 이제 수교가 됐다 그래서 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어마무시한 이런 미국의 대쿠바 경제 제재라고 하는 또 다른 파고를 넘어야 되는데 투자가 힘듭니다. 사실은 투자가 힘든 상황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 광물 자원이라든지 관광산업 분야도 굉장히 큰 산업이기 때문에 뭐 여행업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숙박업, 호텔 근데 충분히 그 투자 메리트들은 사실 있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핸디캡이라고 하는 이 미국의 대쿠바 경제 제재, 특히 이제 금융 제재 다시 넘어야 되는 또 다른 허들이어서 조심스럽게 좀 관망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외교에서 올해가 지금 극우 정상화 이후에 터닝 포인트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가장 민감했던 두 나라 사이에 교류를 막았던, 예를 들어서 비수교국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변해 있고, 양국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제 영사관계, 쿠바 대사관 설치 문제 때문에 여기 중국에 있는 쿠바 대사관에서 지금 그 외교관이 파견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기본이죠. 양국 간에 영사 업무를 할 수 있는 대사관 설치라고 하는 거 아마 2, 3개월 걸릴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올해 가을 정도에 아마 쿠바 대사가 한국에 부임을 할 것 같고, 한국 대사도 쿠바에 지금 우리 외교관이 나가 있죠. 가을부터 차근차근 이제 경제 관계를 두 나라 사이에 뭐 안전한 투자 협정 이런 것들이 좀 맺어질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정부 부처들 사이에서 또는 그 산하에 있는 경제 협정뿐만 아니라 뭐 무역 협정, 그다음에 쌍방 투자 호혜 협정, 다양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물꼬를 트면서 공식적으로 이런 관계들이 끝나면 또 한 단계 넘어야 될 것들이 되게 이제 미국의 대쿠바 경제 제재에 대한, 예를 들어서 미국 역사에서도 그렇고 쿠바에서도 그렇고 미국이란 나라가 많은 적대국들을 상대로 해서 경제 제재라고 하는 거, 여기서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하지만 가장 오래된 경제 제재가 대쿠바 경제 제재입니다. 이게 1962년부터 했거든요. 지금 오늘날까지도 지금 안 풀리고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대한민국이 어떻게 좀 넘어갈 것인가는 차근차근 사실 이제 쿠바가 갖고 있는 다양한 메리트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그 방문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뭔가 쿠바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 이익, 특히 경제적 이익이라고 하는 것들을 실현해내는데 진짜 메리트가 있다. 쿠바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 가장 가까운 그 국가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좀 들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뭐 중장기적으로 봐서 미국 가까이에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멕시코 같은 효과들을 낼 수가 있는 것들이죠. 멕시코는 지금 현재 한국 기업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 때문에 미중 간의 어떤 무역 갈등에서 지금 가장 이익을 보고 있는 국가가 멕시코이거든요. 제2의 멕시코가 될 수도 있다, 쿠바가. 지금 현재는 힘들지만 쿠바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인 메리트,
대쿠바 경제 제재가 완화되거나 아니면 풀렸을 때에 확보할 수 있는 어마무시한 예를 들어 경제 이익, 쿠바가 갖고 있는 잠재적인 어떤 이익 이런 것들이 좀 잘 고려가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다양한 어떤 현실적인 어떤 장벽들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만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쿠바라고 하는 관광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현재 힘들지만 식품 가공 분야들 우리가 잘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쿠바만이 갖고 있는 어떤 재생에너지 시장에서의 메리트들, 미국과 쿠바 사이의 어떤 관계라고 하는 것들이 변했을 때 오는 지정학적인 어떤 이점들,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좀 이렇게 고려가 된다면 쿠바는 제가 봤을 때는 올해를 시작으로 해서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 가겠지만 쿠바가 힘든 상황이니까 식량 문제 해결, 농업기술 문제에 대한 어떤 도움 이런 것들 쪽에서 좀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 아주 작은 스텝으로 사실 이렇게 진출하고 있고 이게 좀 쌓이고 시간이 더 쌓인다면 꽤 괜찮은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사실 이제 뭐 쿠바 문화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뭐 K-팝, 한류 이런 것들이 막 사실은 붐이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현상들이 시너지 효과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아직 저는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물꼬를 텄고 이것도 어떻게 이제 확대해 갈 것인가는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잘 정부든 기업이든 아니면 민간 사회단체든 문화단체를 포함해서 활용을 해가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